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랑 같이 조선시대 유학자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찬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현관펜 들고 밑줄 한 번만 쳐볼까요? 좋아요. 떼고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법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 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중기학자 이해 역시 아까 전에 우리 정도전 나왔고 정도전은 뭐죠? 조선 초기의 학자잖아요. 현관펜 다른 색깔로 조선 개국 주도 정도전, 그 다음에 조선 중기학자 이해, 나중에는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도 나오죠. 이해 가볼게요.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라 논했다. 이의는 특히 애민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했다.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하는 지점이다.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조선 후기 학자 자, 여기 이거에다가 현관펜 한 번만 할까요?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하지만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은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 보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냈다. 뭔가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관점은 누구죠? 정도전이랑 또 이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름으로써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의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했다. 이는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기반한 주장이었다. 자, 조선시대의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의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제도 등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잘 읽어보셨는데요. 자, 우리 16번부터 정답 맞춰볼게요. 자, 정답 몇 번이죠? 맞아요. 정답 3번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관료 조직의 위계 분석, 왕부터 관료, 그 다음에 백성이 나온 거는 맞지만 그 위계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은 없죠. 조세제도의 문제점? 아니죠. 4번에
조선시대 군주들의 통치관, 얘들아 군주라고 하면 왕인데 이 왕의 통치는 이랬고 저 왕의 통치는 이랬고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나요? 그 내용도 아니죠. 자, 상업의 발달 과정을 통시죠. 얘들아 통시가 뭐야? 시간의 흐름 과정을 통시라고 하잖아요. 자, 통시 아래다가 한 번만 쓸게요. 시간의 흐름. 선생님이 창문 좀 닫고 올게요. 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답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조선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외민, 백성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외민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답 몇 번 하셨나요? 맞아요. 5번입니다.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정답 17번의 정답 5번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18번인데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문제에 골라야 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보시면 옛날에 정도전 지금 여기 3명 다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우리 본문에서 읽은 사람들 정도전, 이 정약용 다 나와 있어요. 자,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 자, 니은 청하건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3분의 1 줄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서 모든 팔도의 진상, 곡물들도 3분의 1 줄이십시오. 이렇게만 한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치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귿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되어 면포의 가격이 뛰어오르는데 수백 리밖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 면포의 값이 매우 쌀 경우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전 중 청렴한 자리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하여 군포를 바친다.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을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 백성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자, 정답 몇 번이었죠? 맞아요. 정답 3번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디귿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자,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 자, 이거 볼게요.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름으로써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한 납세 부담을 맡음으로써 자, 그러면은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납세 부담의 대민과 소민에 따라 굳이 따지자면 수령이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군포를 이렇게 바친다. 여기 보면은 지금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맞아요. 수령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여기에 가가지고서 뭐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굳이 따지면 뭐야? 그냥 굳이 따지면은 그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이다. 그리고 이것은 애민을 구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봐야 되지. 이건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대민은 내고 소민은 내지 않는다를 대놓고 얘기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냥 애민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민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19번에 자,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활동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사한 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를 읽고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보자. 자료. 조선시대의 교육은 신분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자, 현관펜 들고 밑줄.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 자, 정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료와 A는 A 부분 어딨죠? 이 부분이 A죠? 짜란. 뭐 여기 보면은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제도는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죠? 정말 정답은 2번입니다. 정말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신분에 따라서 뭔가 시험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신분 상승을 위한 것은 거의 다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도 농사를 지으면 대부분 공부를 할 수 없었으니까. 물론 서당에 가도 출신 성분이라는 게 많이 발목을 잡았었죠. 얘네 조선시대에는. 자, 문맥상 A와 A부터 E에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C 한번 봐볼게요. C.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이건 순조롭게는 뭔가 더 쉽고 장애물이 없이 이거를 얘기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없이 쉽게 이 끊임없이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그럼 정약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